계십니다. 옆에 또 다른 의사분이 나와 계신데요. 피부과 전문의 김신아입니다. 이제 봄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황금 키워드를 또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홍조를 지워라. 그렇습니다. 홍조, 이게 볼 빨개지는 걸 이걸 홍조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얼굴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네. 모세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버리면서 얼굴로 피부가 몰리고 피가 몰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얼굴에 충혈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눈에 충혈이 오듯이 얼굴에 충혈이 오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홍조가 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조는 사실 누구나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너무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아니면 홍조가 너무 오래 가는 경우에 네.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홍조가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너무 많이 이완이 되게 돼버리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이완이 되면 모세혈관이 원래의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탄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무줄이 있으면은 고무줄 갑자기 준비해 오신 그렇죠.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버리면은 네.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거나 네. 아니면 원래의 탄력을 잃어버려서 흐물흐물하게 맞아요. 바뀌는 것처럼 예. 말이죠.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은 네. 이제 얼굴은 자극이 없이도 네. 계속해서 충혈이 유지되는 만성 홍조로 되고 여기에 만성 염증까지 더해지면은 네. 더 심해질 때 증상이 나타나는 주사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사증, 제목 자체가 좀 무서운데 이게 홍조가 질병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홍조도 너무 심하게 되면은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피부의 구조가 바뀌게 되기 때문인데요. 예. 홍조에 의해서 혈관이 늘어나 버리고 예. 염증도 생기고 예. 피부가 얇아지는 이런 나쁜 변화들이 피부 안쪽에서 일어나서 피부가 뒤틀려 버리는 상태가 되죠. 생각보다 무섭네요. 홍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 보면 이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꽃가루가 이제 공기 중에 많이 날리죠. 맞아요. 이런 게 공기 중에 날아다니고 우리 얼굴에 닿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또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일교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벌어진 일교차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한 경우에서는 메마른 탕처럼 쩍쩍 갈라져 버리는 맞아요. 그런 현상이 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게 많이 되는데 돌아다니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피부가 무방비 상태로 자외선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봄철에 이런 변화가 하나하나 합쳐지면서 얼굴에 자극을 주게 되고 네. 그러면 모세혈관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럼 얼굴로는 더 열이 오르게 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봄철에 홍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봄철이 좀 진하면 괜찮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정말 다행이지만 네.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다른 질환도 물론 그렇겠지만 네. 피부는 일정 이상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피부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 고무줄 좀 딱 끊어져 버리면 영구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20대 여성 환자분이 봄철 알레르기 피부염이 발생을 했는데 네. 너무 오래 방치를 하시다가 가을, 겨울이 지나서도 홍조가 없어지지 않아서 내원을 하셨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실핏줄이 다 늘어난 만성 홍조로 악화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홍조나 주사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알아야지 막아보죠. 보통 이제 홍조가 생기는 일반적인 네. 악화 요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잦은 음주, 과한 음주가 있겠습니다. 이거 큰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먹는데 굉장히 잦은 음주, 과음이 되겠죠. 그러게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얼굴이 너무 과도한 열에 노출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갱년기에 의한 호르몬 변화, 이렇게 좀 다양하고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굴이 붉어지고 따끔따끔거리면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연고 이렇게 딱 바르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연고 발라도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고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연고에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염증을 모두 줄여주기 때문에 빠르고 일시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제의 가장 주요한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모세혈관 확장증과 피부 얇아짐 증상입니다. 예.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면 오히려 홍조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고 사용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조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외출을 하실 때는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되도록이면 얼굴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건조하시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봄철엔 특히 보습제를 하루에 3번, 4번, 3번 이상 발라주시면 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요? 많이 발라주실수록 자주 발라주실수록 좋고요. 하나 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봄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걸 바르면 좋습니까? 네, 우선은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 SPF 값이 30에서 50 이상 되는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충분한 양을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 500원 500원 동전 크기로 자외선 차단제를 짜셔서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안면 홍조를 지우고 건강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 오늘 김신환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